전 인류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면서 자기가 얼마나 사회적인 관심이 높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사실은 사이코패스들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밤에는 또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에요, 페이트 베이트만이. 그래서 그 이유가 바로 자신의 비정상적인 욕구를 감추기 위한 전략으로서 이렇게 보편적인 선과 공공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뭐 기아에도 관심이 없고 뭐 노숙자들한테는 어떻게 우리가 또 대우해야 되고 하는, 누가 봐도 공격받지 않을 만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옳은 소리를 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비정상적인 욕구를 감추기 위한 전략으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티브 잡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2번이나 영화화가 돼서 스티브 잡스라는 영화가 있고 잡스라는 또 영화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굉장히 스티브 잡스의 특징들은 절대적인 목적의식. 스티브 잡스는 돈이 중요했던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라 스마트한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아주 확고한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적에 위해서는 감정적 요소를, 감정적 소요를 철저하게 제어할 수 있는 게 사이코패스다. 왜냐면 감정 피질이 기능하지 않으니까요. 오직 논리와 목적으로서 이 세상을 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관이 공고에서 자신을 찾아온 딸과 철을 대하는 스티브 잡스. 네가 나의 친자일 확률이 94.1%인가 나왔는데, 그럼 보통 90%가 이상이 되면은 얘가 유전자 검사에서 친자가 맞나 보다 하는데, 스티브 잡스는 얘기합니다. 6%가 있지 않느냐. 그 6%로 인해서 네가 다른 사람의 딸일 확률이 수십만 명이나 네 아빠일 확률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수학적으로 그런 유전자 검사 결과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때 왜 그런 태도를 취했느냐. 매우 중요한 자신의 신제품 발표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자기를 찾아와서 진짜 내일 밥 먹을 돈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딸과 처는 자신한테 지금 중요한 존재가 아닌 거죠. 지금 자신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제품 발표.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공감 능력이 부재한 모습. 걔네들이 굶어 죽던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코패스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인 절대적인 목적의식. 근데 과연 이걸 나쁘게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사람들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들의 목적의식이 엄청난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사랑하죠. 근데 저는 사이코패스는 자신의 목적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니체의 아모르 파티라는 표현도 신념의 사랑, 운명의 사랑, 우리가 삶을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이코패스들은 그런 표현을 좀 빌리자면 아모르 틸로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틸로스라는 게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마치 기계처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목적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스티브 잡스를 올해의 인물로서 취재하려고 했던 이 타임지가 제목을 바꿨어요. 머신 오브 더 이어로, 올해의 기계로. 네. 원래 매년 퍼슨 오브 더 이어, 올해의 인물을 뽑는데 스티브 잡스 인터뷰에서 냈을 때는 머신 오브 더 이어, 올해의 기계.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 오직 이 기계와 그 사이코패스들의 공통점은 목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사랑보다는 목적. 그래서 절대적인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런 스티브 잡스의 목적의식 때문에 우리가 뭘 갖게 됐습니까? 스마트한 세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이코패스에 대한 이런 좀 미디어의 자극적인 오해를 풀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이코패스는 얼마든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고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코패스들을 제임스 펠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사회적 사이코패스다. 그래서 그가 주장하기를 사이코패스, 우리가 생각하는 사이코패스 이런 조커나 살인마의 모습인데 실제 사이코패스들은 이런 정치적 리더들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 마찬가지고 이런 오바마나 이런 대통령들. 왜냐하면 정치적 결단을 하거나 기업의 총수로서 결단을 할 때는 감정적인 영역이 배제될수록 훨씬 더 논리적인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이코패스는 이런 식으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임스 펠러는 모든 문화권에서 사이코패스가 약 2%가량 존재한다. 그 100명 중에 2명은 사이코패스의 뇌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비율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제임스 펠런의 마지막 말, 나는 사이코패스와 그 유전자를 사회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버리면 인류는 결국 사라질 것이다 라고까지 이 사람은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이코패스처럼 결단력 있는 존재들도 우리한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모임이 하든지, 그리고 대학생들한테 팀플 시키면 팀장 할 애들은 꼭 필요하잖아요. 강하게 결단할 애들. 보통 팀장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사이코패스는 자기가 팀장 하려고 해요. 자기가 팀장이 돼서 얘네들이 자꾸 지지부진한 결단하고 있을 때 자기가 나가서 이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팀을 이끌어가는 것을 사이코패스들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리더라든지 혹은 어떤 팀의 장을 뽑을 때 사이코패스 같은 존재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사이코패스적 특징을 잘 활용하면은 우리 사회는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들이 모험을 대신해주고 그리고 결정을 대신해주고 하면서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사이코패스에 대해는 다른다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이코패스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불식시킬 수 있었던 시간이었길 바라고, 그리고 또 굉장히 또 감사하게도 오늘 김성신 선생님께서 저와 함께 이렇게 또 대담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 자리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신 선생님 박수 좀 맞아주십시오.